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김장배추 농사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좋은 모종만 심으면 잘 클 거라고 생각하고 퇴비는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토양살충제를 뿌리면 병해충 관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추를 심고 나서 비료나 영양제를 강하게 주면 빨리 자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추 농사는 모종을 심는 순간부터 결과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배추는 초기에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생육이 멈춘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는 결구가 늦어지거나 속이 제대로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잎은 어느 정도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약하면 배추 속이 단단하게 차기 어려운데요. 속이 꽉 찬 김장 배추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정식 전에 밭 준비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추를 심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와 배추가 뿌리를 건강하게 내릴 수 있도록 밭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밑거름과 토양 병해충 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농부. 먼저 배추를 정식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3가지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그중 첫 번째로는 덜 썩은 미부숙 퇴비의 사용입니다. 배추를 심기 전에 퇴비를 넣어야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퇴비도 잘 알고 사용하셔야만 하는데요. 물론 충분히 잘 부숙된 퇴비는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기물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썩지 않은 미부숙 퇴비입니다. 미부숙 퇴비는 흙 속에서 계속 발효가 진행되면서 가스와 열을 발생시키며 어린 배추 뿌리가 영향을 받으면 뿌리 끝이 상하고 활착이 늦어지며 심한 경우 배추가 시들거나 생육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충분히 부숙된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배추를 심기 직전에 넣기보다는 미리 밭에 넣고 흙과 충분히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양살충제만 뿌리면 병해충 관리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추와 물을 심기 전 토양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요. 벼룩이벌레 유충, 뿌리파리류 유충, 거세미나방 유충 같은 토양 해충이 있을 수 있고 각종 토양 병원균도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토양살충제는 말 그대로 토양 속 해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자재인데요. 해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토양 병원균까지 모두 관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뿌리가 토양 해충에 갉아먹히거나 토양 병원균의 영향을 받으면 뿌리 활착이 늦어지고 초기 생육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초기 생육이 약한 배추는 나중에 비료를 줘도 반응이 늦고 잎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거나 결구 시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충제 뿌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해충과 병원균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배추를 심자마자 비료나 영양제를 진하게 주면 안 됩니다. 배추를 빨리 키우고 싶은 마음에 정식 직후부터 비료나 영양제를 강하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종을 심고 나면 잎이 빨리 커졌으면 좋겠고 초반부터 세게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하지만 정식 직후의 배추 뿌리는 아직 새 땅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이때 농도가 높은 비료나 영양제가 어린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비료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후에는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추는 빨리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뿌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무리하지 않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김장배추를 심을 때는 꼭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고 토양살충제만으로 모든 병해충 관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며 정식 직후 비료나 영양제를 진하게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 3가지 실수를 피했다면 이제 배추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밭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물 빠짐, 즉 배수입니다. 배추는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이지만 뿌리가 계속 과습한 상태에 놓이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밭에서 비가 오거나 관수를 많이 하게 되면 뿌리 주변에 물이 오래 머물게 되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뿌리 호흡이 나빠지고 활착이 늦어지며 무름병을 비롯한 뿌리 관련 병해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토양 상태에 따라 두둑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만약 모래가 많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라면 두둑을 너무 높게 만들 필요는 없으며 이런 밭은 두둑 높이를 약 10에서 15cm 정도로 만들어도 배수가 잘 됩니다. 반대로 점토 성분이 많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밭이나 흙이 질척하고 쉽게 뭉치는 밭이라면 두둑을 더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밭은 두둑을 25에서 30cm 이상 높게 만들어 뿌리가 물에 오래 잠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두둑만 높인다고 배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둑 사이에 고랑과 밭 가장자리 배수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고랑에 물이 고여 있기만 하고 물이 빠지지 못하면 두둑을 높게 만든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 때는 두둑 높이만 보지 말고 고랑과 배수로가 연결되어 물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멀칭 비닐 선택입니다. 김장배추를 심을 때는 검정색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검정색 비닐은 잡초를 억제하고 토양 수분을 유지하며 지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이 지온 상승 효과가 배추 생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늦여름처럼 아직 더위가 많이 남아있는 시기에는 검정색 비닐을 사용하면 비닐 아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정식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배추 뿌리가 고온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활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흰색이나 은색이 위로 올라오는 배색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늦여름 고온기에는 배색 비닐, 기온이 낮은 시기나 서늘한 지역에서는 검정색 비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둑과 배수로 멀칭 비닐까지 준비했다면 다음은 양분 관리입니다. 배추는 초기 생육부터 잎이 커지는 시기, 그리고 결구와 비대기까지 꾸준히 양분을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초기에는 뿌리가 잘 내려야 하고, 중기에는 잎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하며, 후기에는 속이 차고 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분 공급이 불안정하면 생육이 들쑥날쑥해지고 결구가 늦어지거나 배추 속이 제대로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거나 관수를 자주 하게 되면 질소가 유실되면서 초반에는 자라는 것처럼 보이다가 중후반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밑거름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 이맘때오린입니다. 이맘때오린은 일반 복합 비료가 아니라 질소, 인산, 칼리와 함께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아연 등 다양한 중미량 요소가 균형 있게 배합된 완효성 비료입니다. 특히 DMPP 질소 안정화 기술이 적용되어 질소가 한꺼번에 빠르게 유실되는 것을 줄이고 작물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양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맘때오린을 사용하면 장마나 많은 관수로 인한 질소 유실을 줄이고 비료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질소가 한꺼번에 과하게 공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웃자람을 줄이고 배추가 균형 있게 자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50평 기준 1포, 100평 기준 2포를 사용해 주시면 되며 밭을 만들 때 골고루 살포한 뒤 흙과 충분히 섞어 주시면 됩니다. 배추의 재배에서 붕소와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맘때오린에는 배추와 무 재배에 필요한 입상붕사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붕소 비료나 칼슘, 마그네슘 영양제를 추가로 준비하지 않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붕소는 배추와 무 같은 작물에서 생육과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조직을 튼튼하게 하며 광합성과 생육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김장배추나 김장무는 초기부터 후기까지 양분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밑거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양분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토양 병해충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넣어도 뿌리가 토양 해충에게 피해를 받거나 토양 병원균으로 인해 활착이 늦어지면 배추는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인 두배싹입니다. 두배싹은 식물 유래 성분 3종과 파라피노일을 배합한 친환경 유기농 병해충 관리용 자재입니다. 자몽종 자추출물은 토양 병원균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소프넛 추출물과 낭독 추출물은 토양 해충과 병원균 관리에 도움을 주며 파라피노일은 토양 속 해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추와 무를 심기 전에 두배싹을 밭에 골고루 살포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토양 해충과 토양 병원균을 미리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배추는 정식 후 초기에 뿌리가 안정적으로 활착해야 이후 생육이 좋아지기 때문에 정식 전에 미리 토양 환경을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배싹은 2kg 제품 1포면 약 100평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토양 병해충 피해가 많았던 밭이라면 100평 기준 2포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 병해충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추는 초기에 뿌리가 한번 흔들리면 나중에 회복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김장배추를 심을 때는 먼저 3가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퇴비를 사용할 때 미부숙 퇴비를 넣고 바로 심으시면 안 됩니다. 미부숙 퇴비는 흙 속에서 발효되면서 가스와 열을 발생시켜 어린 뿌리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양 살충제만으로 모든 병해충 관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토양에는 해충뿐만 아니라 토양 병원균도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충과 병원균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추를 심자마자 비료나 영양제를 진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어린 뿌리에 농도가 높은 비료가 닿으면 비료 장애가 발생해 활착이 늦어지고 생육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후 3가지를 피한 뒤에는 토양 상태에 맞춰 두둑 높이를 조절하고 고랑과 배수로를 연결해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멀칭 비닐은 늦여름 고온기에는 지온 상승을 줄여주는 배색 비닐이 유리하고 기온이 낮은 시기나 서늘한 지역에서는 지온을 유지해주는 검정색 비닐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밑거름은 이맘때오린을 활용해 초기 생육부터 결구와 비대기까지 배추가 필요한 양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입상 붕사로 배추와 무의 중요한 붕소, 칼슘, 마그네슘 관리도 한 번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배싹을 활용해 배추와 물을 심기 전 토양 해충과 토양 병원균을 미리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김장배추는 심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기 전 밭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에 뿌리가 잘 자리 잡아야 잎이 잘 자라고 잎이 잘 자라야 속이 차며 속이 잘 차야 품질 좋은 김장배추가 됩니다. 올해 김장배추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미부숙 퇴비, 토양 병해충, 진한 비료 사용, 그리고 두둑 배수, 멀칭 비닐, 밑거름 관리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농부님들의 경우 용어도 어렵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다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한 농부에서는 스마트 한 농부 밴드를 운영하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 구매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시거나 이벤트를 참여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마트 한 농부는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스마트 한 농부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